며칠 전 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불문학자인 오 여사가 들려준 이야기였다. 오 여사에게는 중학교에 갓 입학한 아드님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화제의 주인공이었다. 이 아이가 아직 국민학교 어린 학생이었을 때 늘 꼭두 새벽마다 일찍 학교에 나가곤 했었다는 것이다. 새벽도 너무 일찍이어서 여명이 움트기 전 캄캄한 밤중에 일어나 부지런히 학교에 가곤 했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저렇게 일찌감치 학교에 매일같이 가는 일도 참 이상하고 더구나 건강도 걱정이 되어서 어느 날 아침 오 여사는 그 아이의 등굣길에 따라 나서 몰래 미행해 봤었다고 했다. 수은등 켜진 새벽길을 꼬마는 자기만한 책가방을 들고 무서움도 없이 아직 사람들 왕래가 뜸한 거리로 타박타박 걸어갔는데 꼬마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오 여사는 발자국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금살금 따라가 봤다는 것이다. 아이는 학교로 들어가더니 아무도 오지 않은 교실에 들어가 앉더라는 것이다. 그러더니 불도 켜지 않은 캄캄한 교실에 홀로 앉아서 책가방을 뒤져 피리를 꺼내더라는 것이다. 그러고는 구성지게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후에 알게 됐지만 아이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 반 아이들이 올 때까지 피리를 불며 시간을 보냈으며 이 피리 연습으로 교실에서는 그 아이를 피리 박사라고 별명을 붙여주었고 어찌나 어린 나이에 잘 불었던지 아이가 피리를 불면 반 아이들 중에 몇몇은 울곤 했었다는 얘기였다. 오 여사는 너무나 놀라서 홀로 피리를 부는 아이에게 아는 체 할 것인가 모른 체 할 것인가를 망설이다가 마침내 예 하고 말을 걸었다고 한다. 놀란 것은 그 소년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만 자신의 연주가 발각된 이후부터 그 아이는 다시 피리를 불지 않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그 아이에게서 더 이상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 여사는 못내 그 사실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차라리 모른 채 했을 걸 그때 공연히 아는 채 했으므로 소녀는 절대 그 이후부터는 피리를 손에 들 수 없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자책감 때문에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며칠 뒤 나는 소년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일을 얘기하고는 통렬하게 소년의 아버지를 공격했다.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내 탓일지도 모르지. 만약 집에서 피리를 불었다면 나는 당장 집어치워 임마. 응? 궁상 맞은 피리는 무슨 피리냐? 하고 꾸중할 것은 뻔하니까 아마 혼자서 학교에 나가 피리 연습을 했겠지. 나는 왠지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것은 그 소년이 집을 피해 교실에서 홀로 피리를 불었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 때문이거나 혹은 아이들의 꿈을 말린 아버지의 엄격한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 다시는 피리를 들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공연히 가슴이 아프다. 그때 모른 채 했다 하더라도 소년이 위대한 국악 연주자가 되었을지 혹은 중도에서 그만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홀로 불던 피리 소리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어 다른 감정으로 변이되어 통영한 정서가 자연 생성되었으리라 나는 믿는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나는 요즘 가끔 아이들만의 생활, 아이들만의 삶을 흘낏흘낏 훔쳐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나도 도저히 그들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 그들의 꿈과 환상을 깨뜨려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은 외경스러운 공포를 느끼곤 한다. 지난해 여름 나는 아는 사람의 간청으로 오디오 시스템을 장만했으며 가끔씩 레코드판을 사서 모아 꽤 열심히 듣곤 했었다. 음악에 전혀 문외한인 나는 우선 미천이라도 뽑아야지 하는 욕심으로 그저 무턱대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는 일을 되풀이했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음악 속에서 맥락이 남아 때로는 놀라운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쇠못으로 찌르는 비애감에 흔들리며 떨리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생전 처음 느낀 생생한 기분이었다. 음악의 혼이 이토록 간절한 것인가. 나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악 속에 마치 그물에 갇힌 생선처럼 파닥거리며 숨가빠 했었다. 지난 여름 비교적 일이 한가해서 별로 시내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음악을 듣곤 했었는데, 그때 나는 내 옆에 불과 만 3살의 아들 녀석이 함께 음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않았었다. 나는 늘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으며 음악을 들을 때면 언제나 눈을 감고 있었으므로 옆에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돌볼 여유가 없었고, 또 음악에 열중하다 보면 아이에게까지 신경을 줄 여유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겨울 언젠가 친구와 밤새워 술을 마시며 담소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나는 은은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 녀석이 음악을 따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도다니 녀석은 30분이 넘어 걸리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과 5번을 전부 끝까지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1시간이 넘는 긴 시간의 악보를 전부 외우고 있다는 결론인데, 나는 너무나 놀라서 아이가 외우고 있는 음악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했었다. 베토벤의 황제와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등등 전부는 모른다 하더라도 주 멜로디를 따라하는 노래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양이 많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때에도 아들 녀석은 아들 녀석대로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으며 절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음악의 음률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나는 자랑삼아 누구든 올 때면 아이에게 음악을 지휘하기를 요구했으며, 서너 번은 신이 나서 음악을 연주하던 아이는 곧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는 눈치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이었다. 아이들이 놀 때면 나는 의례 FM 방송을 틀어주곤 했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엉엉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때 원고를 쓰고 있었으므로 또 이 자식들이 싸우는가 보다 신경질이 나서 시끄러워! 하고 빽 소리를 질렀더니 이내 울음소리는 그쳤다. 잠시 후 원고를 끝내고 일하는 애에게 도대체 왜 아이가 울었느냐고 물었다. 아저씨가 잘못하셨어요. 아니 왜? 도다니가요, 나한테 와서요, 한참이나 울었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음악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도시 믿어지지가 않았다. 이제 겨우 4살인 아이가 음악이 슬프다고 울 수가 있을까? 그날 오후 나는 FM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그 프로의 마지막 곡이 무엇이었더냐고 물었다. 브르흐의 콜 니드라이일 겁니다. 나는 콜 니드라이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그 말은 신의 날이란 뜻이라고 누가 대답해 주었다. 나는 살아가면서 점점 신이 있음을 믿으며 그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무서운 자기 나름의 생활에서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혼을 보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 어른은 아이들의 생활에 뛰어들 자격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럽고 때 묻은 존재이므로.